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애저 MVP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 주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모델과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오늘 세션 주제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이 국내에 출시되기 이전부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어 왔었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 즉 파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파스 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대한 각종 설정이라던가 종속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성,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챙겨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만큼의 자유도를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아닌,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플랫폼 자체에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롤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역할들 사이의 컨테이너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정의하였고, 그 역할로는 IIS를 내장하고 있는 웹 역할과 작업자 역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윈도우즈에서 실행이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애저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실행이 가능한 C#, 비주얼 베이직, .NET, C++, 자바, PHP, 노드.js, 파이썬 외 다수의 언어들을 지원하고요. 또한 프레임워크 역시 종류의 제약이 없습니다.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도 되고, 익스프레스.js, 노드.js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레일즈나 PHP 젠드 컴파일러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역할과 인스턴스로 세부 개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의가 되는 하나의 서비스 밑에는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역할은 가상 컴퓨터의 크기와 방화벽과 로드 밸런서의 접점, 끝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로컬 저장소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기타 지원되는 플러그인들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정들을 포함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세부적으로 각각의 실제 컴퓨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씩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스턴스는 특정 역할 아래에 귀속이 되어 있으면서 역할에 대해서 담고 있는 코드를 복제하고 실행하고 자신의 수명을 다하는 것이 인스턴스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가상 컴퓨터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식도를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는 호스트되는 서비스 하나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아래에는 웹 역할이나 작업자 역할이 한 종류 이상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역할과 작업자 역할 아래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상 컴퓨터들이 한 대 이상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실행되는 가상 컴퓨터들은 아까 그림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폴트 도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폴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애저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99.95%의 기동률을 보증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데요. 컴퓨터가 한 대만 있을 때보다는 최소한 2대 이상의 배치가 되어서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이어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극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폴트 도메인을 각 서비스, 각 역할마다 2개씩 배치를 하는데요. 이 각각의 2개의 폴트 도메인에 대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배포를 해서 하나씩 만약에 한쪽 도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현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센터에 패키지를 배포할 때 최소 인스턴스 수가 2개가 되지 않는 패키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2개 인스턴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99.95%의 기동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의 기동이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 안정성 있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폴트 도메인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이 됩니다. 즉 한쪽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완벽하게 이것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폴트 도메인은 같은 데이터 센터 안에 서로 다른 렉을 가지는 서버 컴퓨터로 분산 배치가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폴트 도메인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도메인이라는 개념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도메인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패키지를 새로 배포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역할 안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에 무작정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순서대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업그레이드 도메인을 필요하다면 가상 컴퓨터의 개수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직접 개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를 들어가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도메인은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5개까지 처음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 도메인당 하나씩의 가상 컴퓨터 인스턴스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에서 당연히 업그레이드 도메인의 개수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많은 수의 가상 컴퓨터를 핸들링해야 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도메인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설정을 하신다면 유연하게 서비스 장애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업그레이드 도메인에 어떤 컴퓨터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윈도우즈 애저가 자동으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폴트 도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인 모식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각각의 가상 컴퓨터들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상 컴퓨터들을 논리적으로 2개 혹은 3개의 폴트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상 컴퓨터가 폴트 도메인 1에는 4개, 2와 3에는 각각 2개씩 배치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폴트 도메인 3에 해당되는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폴트 도메인 2로 모든 처리가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트 도메인 3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가상 컴퓨터 2개가 다시 이관이 돼서 재구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은 이와 같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의 지능적인 기능을 부여를 해서 각각의 상태 독립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 역할들을 배치를 하고 작업자 역할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즉 상태 계층이나 큐나 키값 데이터 저장소, DBMS 파티셔닝 혹은 공유되는 파일 시스템과 비동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높은 확장성을 구현할 수 있게 모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즈 애저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SDK와 개발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4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넷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단넷용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js의 경우에는 파워쉘 도구와 윈도우즈용 노드.js 런타임, IIS 연동 노드, 그리고 노드.j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친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클립스 개발 도구와 함께 자바용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HP의 경우 자체 명령줄 도구와 함께 PHP용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단넷 개발자를 위한 윈도우즈 애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으로는 과거에는 2008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2010과 2012 버전을 지원합니다.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을 사용 중이신 경우에는 개발 도구를 가급적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최신 기능과 함께 보안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템플릿과 모델 및 설정 도구 외 다수의 개발 환경 지원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넷용 윈도우즈 애저 SDK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 SDK에는 SQL 서버 2005 익스프레스 에디션 이상의 DB를 사용해서
로컬 저장소와 런타임 환경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개발 패브릭과 개발 저장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모드를 흉내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할 프로그래밍 모델을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NET의 경우를 예로 들면 롤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진입점을 프로그래밍 하시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onStart 메서드와 run 그리고 onStop 메서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onStart 메서드의 경우에는 패브릭에 의해서 패브릭이라고 하는 중앙 컨트롤러가 여러분의 서비스를 시작할 때 호출을 시키는 영역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트루 값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모든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는 다시 모니터링으로 결과를 봤을 때 비지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run 메서드에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작업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보통 무한 루프를 배치를 해서 계속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외가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run 메서드로부터 무한 루프를 깨고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롤이 재시작되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급적 이 메서드 안에서 거의 모든 예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외들을 올바르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onStart 메서드의 경우에는 run 메서드로 실행 중인 어떤 무한 루프의 실행 절차를 종료하고 실제로 종료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호출이 되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즉 무한 루프에서 이 onStart 메서드를 고려를 해서 프로그래밍 하실 수도 있고 혹은 onStart 메서드가 실행이 된 지 30초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강제 종료를 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종료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onStart 메서드와 run 메서드 사이를 서로 연관성이 있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클래스를 사용해서 롤 엔트리 포인트 클래스로 상속을 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실제 실행 주기, 생명 주기가 어떻게 될지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역할 생명 주기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패브릭이 단계마다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onStart 메서드를 제일 처음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체크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바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모든 초기화가 끝나면 run 메서드로 호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태 점검을 합니다. 이때는 준비된 상태로 활발하게 인스턴스가 시작되어서 현재 작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비로소 실제 모든 작업들이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onStop 메서드를 불러서 역할을 종료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 체크를 해서 종료 절차에 진입하였음을 알립니다. 바쁜 상태가 계속 오래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타핑 이벤트가 발생해서 역할을 완전하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역할의 종류 중에 작업자 역할 패턴이 있습니다. 작업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큐 메시지를 기다리는 작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한반복 루프 안에서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의 큐 스토리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후에 처리할 작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맵 리듀스 패턴과 백그라운드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이 패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결을 대기하는 작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게임 서버나 채팅 서버에 이 범주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TCP 리스너와 같이 소켓 연결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WCF 서비스 호스트 혹은 XML 웹 서비스와 같이 연결을 대기하는 그런 종류의 컴포넌트를 이곳에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프로세스 기반의 작업자를 아예 둘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거나 만들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exe 파일, 독립적인 실행 파일을 onStart나 run 메서드 안에서 실행하도록 예약을 하고 이것이 종료될 경우에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도록 배치를 함으로써 서비스 자체에만 집중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분산 캐시 서버나 웹 서버, DB 서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자 역할과 반대로 웹 역할이 있습니다. 이 웹 역할은 작업자 역할의 특성을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IIS 7 혹은 IIS 7.5 버전의 인스턴스를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NET 3.5 서비스 팩 1이나 4.0 버전을 기본 런타임으로 내장하고 있고요. 64비트 전용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작업자 역할과 동일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웹앱의 종류로 당연히 ASP.NET 웹폼, MVC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 CGI를 기반으로 하는 PHP 인터프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웹사이트를 동시에 하나의 웹 역할에 호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웹사이트만 호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하나의 웹 역할에 넣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와 HTTPS를 모두 지원하며 인증서를 여기에 바인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롤 엔트리 포인트 클래스를 프로젝트 안에 추가해두면 웹과 작업자 역할을 동시에 혼용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웹사이트를 보이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작업자 역할도 수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역할을 패키징하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윈도우즈 애저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파일을 요구합니다. 바로 서비스 정의 파일과 설정 파일로 나뉘어지는데요. 각각의 확장자는 CSDEF와 CSCFG입니다. 양쪽 모두 XML 파일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정의와 코드를 포함해서 실제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만든 코드와 함께 서비스 데피니션, 정의 파일을 집으로 묶어서 이것을 암호화한 패키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윈도우즈 애저에 배포할 바이너리 패키지 포맷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SCFG라는 서비스 설정 파일과 패키지 파일을 제출해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하게 되는 것이죠. 서비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설정과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의 큰 골격을 정의하는 것이 서비스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역할의 구성, 포트 인증서 설정, 시작 시 수행할 작업, IIS 설정과 같이 역할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색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배포를 할 때에만 변경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부분에서 거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략적인 기획과 구성을 모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정의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태그로 루트 태그를 시작하게 되고 웹롤이나 워커롤과 같이 그 아래에 태그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웹롤에는 시작할 작업, 그리고 가져올 모듈들의 이름, 이것이 바로 플러그인들이고요. 그리고 사이트의 구성과 그리고 끝점에 대한 정보 등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태그의 차이는 있지만 워커롤에서도 동일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설정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실행 시 필요한 설정들을 서술하는 것인데요. 확장에 대한 설정, 즉 인스턴스의 개수나 환경 설정 값 혹은 사용하려는 인증서, 가상 하드디스크 정보 등을 기술합니다. 포털이나 API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비스 모델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유연하게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XML 파일의 내용을 보면 서비스 데피니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역할의 경우에는 역할의 이름을 지정하고 인스턴스의 숫자와 함께 설정 값들을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지정하고 혹은 인증서에 대한 값을 인증서를 윈도우즈 애저 포털에 미리 업로드를 한 이후에 여기서 손도장 값만 지정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할을 진입점을 만들 때 직접 이것을 여러분께서 코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역할 안에 해당되는 실행 파일을 배포를 하고 이 실행 파일을 코드 대신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중지가 되었을 경우엔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데피니션 파일 안에서 지정이 가능한데요. 워커롤을 예로 들었습니다. 워커롤에서 런타임 태그를 하나 넣고요. 이 런타임 태그에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직접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려는 네트워크 포트 등을 지정함으로써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윈도우즈 애저의 서비스에 대한 가상 컴퓨터 사양도 이전에 제가 살펴본 것과 같이 윈도우즈 애저 버추얼 머신과 동일하게 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익스트라 스몰부터 익스트라 라지까지 있고, 그리고 월 단가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버추얼 머신과는 다르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노드별 성능 균형을 고려해서 큰 규모의 인스턴스들을 몇 개만 배치를 할 것인지, 혹은 여러 노드에서 고가용성을 얻기 위해 작은 단위의 인스턴스를 아주 많이 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은 서비스의 특성과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의 패턴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고사양이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하에 따라서 다양한 설정을 테스트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만드셨다면 아키텍처 내에 기본적인 병렬 처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고 플루언트하게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인스턴스 수를 작게 많이 배치할 경우 더 많은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코어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입출력 사이클이 더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 비디오 처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같은 부분들은 가상 컴퓨터의 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 컴퓨터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수가 더 입출력 경로가 짧고 빠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에서의 네트워킹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입력 끝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 연결을 내부로 받아들이기 위한 로드 밸런싱 설정 및 방화벽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부 끝점은 인스턴스 내부에서, 즉 특정 역할과 역할 사이에 공통되어 있는 끝점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끝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별로 다른 설정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근에 추가된 인스턴스별 끝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모두 TCP와 UDP를 지원하고요. 입력과 내부 끝점의 경우에는 HTTP 프로토콜들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입력 끝점의 경우에는 특히 서비스마다 가상의 공인 IP를 할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자면 NAT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화벽과 로드 밸런서 뒤편에 실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배치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네트워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윈도우즈 애저에서는 서비스에 배치되는 각각의 모든 서비스 이름들이 윈도우즈 애저 DNS에 의해서 등록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AP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이름을 쫓아서 실제로 연결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식별을 위해서 런타임 API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께서 직접 DNS 서버를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드 밸런싱을 사용자 정의하거나 내부적으로 트래픽 관리자에 의해서 시스템의 성능 상태나 라운드 로빈,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분산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로컬 저장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 저장소는 각 역할 인스턴스에 대해서 따로 할당된 개별 저장소입니다. 즉 컴퓨터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고요. 이 컴퓨터마다 하나씩 있는 저장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 파일로 정의 파일 내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저장소의 이름과 재생시 저장소 초기화 여부, 크기 등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윈도우즈 애저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안에 대한 어떤 구현 방식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로컬 저장소를 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저장소의 경우에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시점 자체에서는 영속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고 난 이후에까지 영구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소스 캐시나 임시 파일을 보관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대용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영구적인 파일 보관을 처리하실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저장소 드라이브가 아니라 직접 블럽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파일을 핸들링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 저장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XML 파일에서 이와 같이 구현하고요. 코드에서는 롤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로컬 저장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로를 얻고 난 다음에는 .NET 프레임워크나 기타 다른 API를 사용해서 디렉터리 상에 있는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설정값이 존재합니다. 설정값은 설정에 대한 문자열 키값상을 보관할 수 있는 XML 파일을 말합니다. 모델에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설정 파일에서 각 모델에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변경 가능한 값을 기술하게 됩니다. 즉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롤 인바이러먼트 클래스에서 get configuration setting valu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얻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실행 중에 동적으로 변경해야 될 설정이 있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는 ASP.NET 웹 컨피그 파일에 모든 것을 직접 기술하셨습니다. 혹은 다른 설정 파일들을 웹서버에 직접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에는 반드시 CSCFG 파일을 통해서 모든 설정을 얻어오도록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설정 하나 바꾸자고 패키지를 모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비합리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VIP 교환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자리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VIP 교환은 가상 IP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에 버전 1 패키지가 있고 스테이징에 버전 2 패키지를 여러분께서 올렸다고 가정하면 VIP 스왑 명령을 호출해서 버전 2와 버전 1의 위치를 서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업그레이드는 실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비스가 기동 중이어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중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서비스 전체나 특정 역할에 대해서만 나누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도메인, 업그레이드 도메인을 가로질러서 수동이나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모델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내에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VIP 교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내부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마다 프로덕션과 스테이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요. 프로덕션에 이미 실행 중인 4개의 VM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스테이징의 빈 공간 혹은 사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패키지를 업로드해서 가상 머신 4대를 프로비저닝 하게 되겠죠. 이때 스테이징과 프로덕션을 서로 맞바꾸어서 VIP 교환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프로덕션은 스테이징으로, 스테이징은 프로덕션으로 전환이 돼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시적인 순환 현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뀔 수가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그리고 서비스 모델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처를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의 경우 프로덕션으로 이행하기 이전에 스테이징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윈도우즈 애저에는 각각의 컴퓨터의 상태를 원격에서 좀 더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단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한 상태 보고를 넘어서서 컴퓨터의 메모리 상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는 일종의 덤프 로그입니다. 역할 인스턴스가 처음 시작이 되고 진단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한 모니터 기능이 설정이 되면 모니터의 데이터를 모니터에서 수집이 된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자가 로컬 데이터를 얼마나 보관할 것인지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버퍼를 넘어서거나 혹은 버퍼에서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이 되는 내역들은 FIFO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즉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가는 큐의 형태로 모든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컬 버퍼의 데이터를 저장소로 전송하는 일정은 스케줄에 따라서 전송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즉시 전송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단 기록의 종류들은 매우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운영체제 이벤트 로그부터 시작해서 애저에 대한 로그, 진단도구 내부 로그, IIS, 크래시 덤프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된 임의의 파일 로그들을 역시 제출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계층의 복잡한 계층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적화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의 파일에서는 보셨던 것과 같이 서비스의 뼈대, 구성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설정 파일에서는 서비스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컴퓨터의 크기는 현재 총 5종류로 제공이 되고 각각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와 배포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결정해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상황이나 성질에 맞추어서 고려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